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어제 퇴임식을 끝으로 7년여간의 제주 도정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오늘부터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인 기자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앞으로 이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할 이 구만섭 행정부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요? 네, 이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충남 서천 출신입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 단장을 역임했고요. 이 당시 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4.3 중앙위원회를 6년 만에 개최하면서 4.3 희생자 추가 결정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충남 천안시 부시장을 지냈고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다가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이제 천안시장 권한대행직도 수행을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인데요. 이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당시 천안시 부시장이던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보궐선거가 있기까지 5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지사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제주에 오게 된 절차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3항에 따라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주도에 2~3명의 공무원을 추천을 하고 도지사가 적합성 등을 확인한 뒤 이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주에서 이렇게 행정부지사 체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 중도 사퇴하면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으로 이뤄진 거는 이번까지 해서 모두 5번인데요. 네. 2004년에 우금민 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2006년에는 김태환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며 공백이 생겼었고요. 2009년에는 역시 김태환 전 지사의 주민 소환에 따른 직무 정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원희룡 전 지사의 지방선거 재출마에 따른 사직과 이번 대선 출마로 인한 중도 사퇴 등 5번입니다. 이 기간으로만 보면 김태환 전 지사의 주민 소환 당시 권한대행 체제가 21일로 가장 짧았고요. 네. 이번 구만섭 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가 10개월로 가장 깁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짧게 나오긴 했지만 오늘자로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구 권한대행이 이제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강조를 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 핵심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구만섭 부지사는 이 제주형 뉴딜 사업과 2030 탄소 중립 제주 구현, 청정 제주 송악선언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추경 편성과 쓰레기, 교통, 청년 일자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역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민사회가 표명해온 이 10개월의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달이죠.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도민사회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공무원의 유흥주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과 집합금지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에도 승진을 한 사례들이 나왔었는데요. 공직사회의 방역 지침까지 자체적으로 당시 마련했을 정도였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 역시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일벌 100개 하는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에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협조였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순으름 정신을 발휘해서 위기를 이겨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무부지사 임명을 도민사회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정무부지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거는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원희룡 전 지사가 퇴임하면서 이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면직이 됐습니다. 저도 느꼈는데요. 연설문 마지막에 정무부지사 임명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사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무부지사의 담당 업무를 보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 공보관 사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과 도민과의 소통, 또 이공항 갈등 등 핵심 업무에 대한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 과정에서도 확인한 결과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한 내용이 브리핑 직전까지 보완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에게 다시 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을지 말지를 놓고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또 상당히 큰데 그렇다면 그 10개월 동안 이 정무부지사 역할은 누가 맡게 되나요? 네, 제주도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주도의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제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관심이 큰데 공백이 좀 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 정무부지사 임명까지는 한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가 정무부지사 후보를 결정을 하더라도 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고영권 부지사의 재임용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오늘 연설문에서처럼 도민사회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권한대행 체제인 10개월이 또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풀어야 할 도정 과제들 뭐가 있습니까? 네, 원희룡 지사도 어제 저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염려한 부분인데요. 이 내년 국비 확보와 공직기강 확립 등 이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행정 공백은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우선 제2공항 사업과 갈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당장 이달인데요. 원 지사가 송악선언에서 사업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 체제에서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출자 출연 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외에 7곳인데요. 네. 이들 기관장 인사도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와 폭염 그리고 민생 경제 모든 게 어려운 시기인데요. 위기를 현명하게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혜인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